안녕하세요, 강성원TV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GV80 디젤 차량 거의 완전히 풀옵션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봉, 이것도 이제 G80이랑 마찬가지로 로타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D, 중립, R 한 번에 옮기실 때는 그냥 끝까지 돌리시면 한 번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파킹, 이거는 이제 오토 홀드 버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제 오토 홀드라고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D로 놓게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죠. 하얀색이 대기 상태, 초록색이 작동 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버튼은 이게 이제 그 중립 주차하는 버튼인데, 처음에 파킹에 놓으시고 정상적으로 시동을 끄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파킹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들어와 있는데, 파킹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길게 좀 누르시게 되면 N단으로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 앞뒤로 밀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 쪽에 있는 버튼은 이걸 한번 누르시게 되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누를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하시고, GV80 중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긴 한데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볼 수 있는 모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할 때 이제 소리 나는 건데, 처음에 파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진을 넣으면 이렇게 꺼져 있는데, 후진을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서라운드 뷰 화면도 나와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20km 정도 이상 속도가 넘어가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하고 요 소리도 같이 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터레인 모드라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를 같이 쓰는 건데, 한번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돌리면서 작동하시면 되고, 에코 모드, 여기 이제 연비 운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컴포트, 가장 이제 편안하고 이 차의 기본적인 세팅이고, 스포츠는 이제 조금 펀 드라이빙 하실 때, 커스텀 모드는 서스펜션, 엔진, 미션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을 해서 나한테 맞게끔 설정도 하실 수 있고, 한번 눌러서 터레인 모드는 이제 얼마 전에 눈 많이 왔는데 눈길 주행하실 때, 그리고 머드는 진흙 같은 거, 샌드는 이제 모래, 이걸 설정하시는 버튼이고, 이거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눈길에서 언덕을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저속으로 내려갈 때 그 차 RPM도 조절을 해주고, 차가 이제 브레이크도 걸어줘서 속도가 제대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조그 셔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스마트폰처럼 밀으셔도 되고, 이걸 이렇게 돌려도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엔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엔터, 좌우 위 아래도 움직일 수 있고요. 메뉴 화면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래서 뭐 통합 검색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걸 움직여서 쳐도 되는데, 이거 할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리 글씨를 써도 되고, 여기 가운데 판에다가 인식률이 나쁘진 않은데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인식률은 꽤 좋은 편이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버튼은 이제 홈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홈 화면처럼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는 거고, 백은 말 그대로 뒤로, 여기서 지도로 들어갔다가 백 누르면 이제 내가 바로 전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메뉴는 해당 상황에 뭐 메뉴들이 필요한 메뉴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메뉴를 열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볼륨 조절하는 버튼, 볼륨을 소리 키거나, 선생님, 이제 MPG어로 공부해요.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되고, 꾹 누르게 되면 화면 전체가 꺼집니다. 한번 다시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음소거. 이 버튼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 조절할 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게 요거를 여는 스위치를 가끔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있어요. 앞쪽에 여기 누르시면 되고, 안쪽에는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에 USB 꼭 꽂을 수 있고, 선 연결해서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에 불이 노란 불이 들어오면 충전 중,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 불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앞유리 성에 이제 뭐 스키 같은 거 쳤을 때 제거해주는 버튼인데, 얘를 켜주면 바람 세기, 방향 컨트롤 켜주게 되고, 실내, 실외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켜 켰으면 요거만 누르시면 되고, 뒷창문에 잘 안 보일 때는 요걸 눌러서 열선을 켜주시면 되고, 요게 백밀러에도 같이 열선이 들어와서 스키나 뭐 물 같은 것도 말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토 버튼은 기본적으로 온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온도에 맞게끔 자기가 마찬가지로 바람 방향 세기를 다 조절을 해줍니다. 이거는 온도를 맞추되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거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좌우를 따로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온도 조절 버튼을 건드리게 되면 이쪽만 움직이고 좌우를 같이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이걸 누르면 이제 똑같이 맞춰지고요. 요거는 이제 통풍 시트, 요건 열선. 근데 이게 3단, 2단, 1단 오프인데 한 번에 끄실 수도 있어요. 이걸 꾹 누르고 계시면 한 번에 꺼집니다. 열선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핸들 열선 2단, 1단.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라 그래서 차 안에 이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건데, 문을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창문들이 이렇게 같이 닫아줘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기 정화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이제 다시 자동으로 꺼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리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뒤쪽에도 공조 장치가 있는데, 요 리어를 누르면 뒤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은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맵 버튼, 화면이 지금 홈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맵을 누르면 이제 맵 화면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내비 경로 검색이나 뭐 성악 검색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맵 화면에서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통합 검색 화면을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누르셔도 되고, 이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인데, 내가 이제 설정해 놓고 싶은 메뉴를 이제 여기다 세팅을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MB로 해 놓으면 맵에 있다가 DMB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DMB가 바로 나오게 되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꾹 누르고 계시면 여기 이제 내가 설정하는 화면에 다 다시 나오죠. 이걸로 바꾸실 수 있고, 여기는 비상등 스위치, 이거는 라디오 버튼, 이거는 미디어 버튼은 지금 이 차에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에 관련되는 거 다 나오는데요. 뭐 DMB, FM, 라디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연결을 해 놓으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메뉴를 찾을 때 쓰시는 거고, 그 셋업 버튼은 이제 차량의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에서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아까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설정, 이제 커스텀 모드에서 내가 설정 같은 거를 엔진 부분 따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부분도 부드럽게 할 거냐 스포티하게 할 거냐 이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팀장님, 근데 이게 스티어링 모드에서 부드럽게 하고 뭐 세게 하고 이게 운전 때 털리는 게 좀 다른가요? 표현이 털린다는 게 뭐야? 아니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움직일 때 컴포트로 해놓으면 굉장히 이 핸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고,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게 핸들이 좀 하드하게 움직이는 거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좀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스펜션도 다 이제 설정을 개별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운전자의 그 높낮이하고 각도가 안 맞으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이 일부 잘려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운전자가 앉았을 때 세팅을 해 놓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메모리 시트 버튼에 시트, 핸들, 백밀러를 세팅해 놓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셋 1번 이렇게 누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밝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하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큰 건 없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비게이션 관련된 뭐 지도나 길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연결하실 때 일로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요 셋업 버튼으로 이제 차량 관련된 설정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천장 쪽으로 와서 요거는 이제 차량 전체에 있는 불을 다 켜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문이 열렸을 때 불이 켜주게 하는 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커넥티드 관련된 서비스 이용하실 때 쓰는 거고, SOS 버튼은 이제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이거 누르시면 차로 이제 전화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하이패스 이제 넣고 음량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음량.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 이제 뭐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이거 체크하는 버튼. 이거는 빌딩 캠 조작하는 버튼. 이건 썬루프 작동하는 버튼인데, 한 번만 이렇게 누르면 1단으로 당기면 이 겉에 커버만 열리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창문이 열리는 거고, 썬루프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한 번만 앞으로 밀면
이렇게 썬루프만 닫히고 한 번 더 밀면 커튼까지 다 같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냥 쭉 밀면 한 번에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정말 중간에 멈추면 이렇게 닫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건 운전석 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조수석 펴지는 거고요. 내비 화면으로 가면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인데 조그 셔틀을 조작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이걸로 하셔도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운전 중에 좀 이게 좀 멀어서 터치하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메뉴 자체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꾹 누른 상태면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순서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좀 한쪽에다 몰아놓으면 좀 더 쓰기 편하시겠죠. 고객님 차를 처음 받으시게 되면 이제 핸드폰이랑 이제 차량이랑 연결을 하실 때 이 전화를 한번 누르시고, 제 핸드폰인데요. 여기서 신규 추가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서 검색을 하면 GV80이라고 뜹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핸드폰이랑 차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간단하게 뭐 여러 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삭제하시거나 하는 것도 자유로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실 게 커넥티드 서비스, 이걸 하시게 되면 컴퓨터 설정, 서비스 가입. 이 차량에 그 커넥티드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고객님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차에서는 설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핸드폰으로 시동 걸고 닫고 뭐 문 열고 닫고 뭐 이런 기본 설정 그런 조작들이랑,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주소 같은 것도 핸드폰에서 차로 미리 보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나중에 그 핸드폰에서 어플 설치하고 이런 방법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 거고요.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처음에 메뉴로 들어가실 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법인 리스 렌트 쪽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좀 전에 이 화면에서 모뎀 정보, 여기 커넥티드 번호 012 요 번호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법인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어플을 까실 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번호만 확인하시면 설치하실 수 있고요. 또 옵션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메뉴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증강현실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 차가 도로를 찍어서 도로에다 직접 뭐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좀 이따 주행하면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이렇게 도로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표시가 같이 나오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전체적인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 가셔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여기 내비 화면에서 증강현실 모드랑 일반 2D 모드랑 이 버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맵 지도하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요 메모지 2개 겹쳐놓은 것 같은 거는 여기 그 계기판의 가운데 화면 보는 화면이고요. 요 버튼으로 위아래로 내려서 각종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가 평상시에 이제 어떤 걸로 놓고 다닐 건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핸들 모양은 요 핸들 모양, 그다음에 요 가운데 버튼, 그다음에 여기 모드, 그다음에 여기 차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요게 이렇게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사용하는 기본 세트 버튼이고요. 핸들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이 뜨고 하얀색으로 떠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하얀색은 이제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녹색이 작동 중, 노란색이 경고등, 빨간색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 뭐 이런 기본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요 이제 흰색으로 들어와 있고, 차가 차선을 인지하면 녹색으로 바뀌면, 녹색으로 바뀌어 있는 동안에는 차가 핸들을 조작을 합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차선이 끊겨 있거나 너무 좀 곡선이 심하거나 이러면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전반 주시하고 핸들은 꼭 밟고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은 세팅을 걸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바로 붙여 가지고 이어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 위로 올리면 1km씩 올라가고 올리고 있으면 1km씩 누르면 일시 정지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내가 설정해 놓은 속도로 다시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1km씩 떨어지고 쭉 내리고 있으면 10km씩 떨어지고요. 모드 버튼은 지금 이제 서 있으니까 안 되는데요. 주행하시다가 모드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에 바로 세팅이 딱 돼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여도 되고 악셀로 조작하셔서 속도를 세팅해도 되고요. 이 버튼은 이걸 세팅을 걸어 놓고 내가 앞차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주행을 할 거냐, 한 번씩 두 번씩 하면 이제 칸수가 줄어들게 되고 4칸, 3칸, 2칸, 1칸, 4칸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버튼은 요 계기판 관련돼서 올리고 내리고 누르면 엔터 이렇게 조작하시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라디오나 뭐 노래, DMB에서 뭐 채널 변경하거나 라디오 채널 변경하거나 음악, 핸드폰 같은 거 연결하실 때 전곡, 다음 곡 같은 거 조작하시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 버튼이랑 똑같은 버튼이죠. 음량 조절하시는 버튼. 이 버튼은 블루투스로 핸드폰이랑 연결해 놓으시면 전화 받고 끊고 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서 사람 얼굴이 있는 건 이렇게 누른 다음에 말씀하세요.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이런 것들도 조작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음성으로 주소 같은 거 검색하실 수 있고, 기본적인 차량 관련된 명령이 있는 것들은 이걸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모드 버튼은 미디어에 등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을 연결했는데 핸드폰에서 음악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이 모드 버튼으로 핸드폰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와이퍼 조작하는 버튼. 위로 올리면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내리면 이제 오토. 저는 이제 풀옵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센서도 달려 있고요. 이거는 미세하게 조작할 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 수동 저속, 이건 수동 고속. 이렇게 당기면 이 앞에 물이 나오고요. 밑으로 누르면 이제 뒤에 물이 나오고, 끝을 잡고 돌리면 이제 뒤쪽 와이퍼가 움직이고요. 저속, 고속.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거는 이제 패들 시프트라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이거는 그 모드 중에 스포츠 모드로 놓고 펀드라이브 하실 때 수동으로 기아 조작하실 때도 쓰실 수 있는데, 보통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놓고 이걸 한번 조작하게 되면 1단, 2단 출발이 가능하니까 2단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걸 누르면 이제 저속으로 언덕길을 내려갈 때 뭐 수동 브레이크 쓰면 RPM은 많이 올라가지만 속도는 많이 안 붙게 되는. 그래서 뭐 이제 눈길 같은데 언덕길 같은 데 내려오고 저속 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를 많이 쓴 것보다 이렇게 운전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다시 뒤로 바꾸실 때는 요거 플러스 버튼을 위로 쭉 당기고 있으면 뒤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일정 부분 변속기나 차에 너무 무리가 간다고 판단이 되면 차가 자동으로 뒤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쪽에 트렁크 쪽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으로 잠그고 풀고 할 수 있는 버튼인데, 조작하실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조작을 하시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자동이기 때문에 뭐 운전자가 특별하게 풀거나 잠그거나 할 때만 쓰시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기판하고 실내 조명들 밝기 높이고 낮추고 하는 버튼, 그리고 AS 오프라고 써있는 요 버튼은 오토 스탑 앤 고 기능이라 그래서 이제 디젤 차량, 요즘에는 가솔린 차량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뭐 정차해 있을 때 갑자기 불을 하고 꺼질 때가 있어요. 차 고장은 아니고, 이 버튼은 오토 스탑 앤 기능을 끄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시동이 그냥 자동으로 꺼지는 게 싫다라고 할 때는 그걸 눌러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시동이 이제 전혀 안 꺼지고요. 평상시 때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이 기능을 켜놓고 다니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차선 감지하는 버튼인데 50km 이상 주행을 할 때 작동이 되고, 이거는 반절 주행 기능은 아니고 차선 밖으로 나가지만 않게끔 해주는 거라서 평상시 때도 같이 이제 그 반절 주행이랑 같이 켜고 다니시되, 또 같은 데 다니실 때 차선을 좀 넘나들면서 운전을 해야 될 때는 이 버튼을 임의적으로 끄면, 켜져 있으면 계속 소리도 나고 핸들도 계속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끄실 수 있는 버튼이고, 요거 이제 차 그림 있고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건 눈길이나 이런 데 운전하실 때 차가 이제 그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면 차 RPM도 안 올라가고 브레이킹 같은 것도 합니다. 근데 이제 눈길 같은 데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는 바퀴를 억지로 회전을 시켜줘야 될 때, 그때는
이 버튼을 한번 끄게 되면 이제 구동력이 제어 기능이 꺼지면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뜨고, 이쪽에 이제 저런 모양도 뜨고요. 저거에 깜빡깜빡거릴 때 있는데, 그때는 ABS가 작동할 때도 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평상시 때는 당연히 이렇게 키고 다니시고 이게 켜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길게 누르게 되면 이제 차체 제어 기능 전체를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쓰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트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인데, 기본적으로 오프, 그다음 오토. 항상 이렇게 놓고 다니시면 자동으로 이제 주변 밝기에 따라서 라이트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이건 수동 미등, 이건 수동 라이트. 그 상향단 켜실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 불이 파란불로 바뀌면서 상향등이 켜져 있게 되고, 이 차량은 이제 이것도 오토 모드에서 상향등을 켰을 때 지금 현재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와요. 오토로 놓게 되면 이게 주변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내 앞차가 없고 마주오는 차가 없게 되면 자동으로 상향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실제로 국도에서 써보시면 굉장히 좀 편해요. 자동으로 계속 상향등 하향등을 알아서, 좌우도 알아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버튼인데, 이래 놓고 백밀러 조절하시는 거, R 오른쪽, 백밀러 접는 거, 이것도 옵션인데, 이렇게 후진을 넣게 되면 백밀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전진을 하면 이렇게 백밀러가 다시 원위치로 오고요. 근데 지금 L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L이나 R에 불이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지금처럼 백밀러가 밑으로 내려가고, 네. 만약에 이 버튼을 지금 후진을 넣고 이 버튼을 꺼볼게요. 그러면 지금 다시 뒤로 넣고 R로 넣는데 백밀러 움직임이 없죠. 네. 안 움직이는데요? 이 백밀러를 밑으로 내리는 기능을 켜고 싶으면 이 L이나 R에 불이 어느 쪽이든 한쪽이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운전석, 조수석 그 창문 올리고 내려가는 버튼인데, 이 차량은 옵션으로 뒤에 이제 커튼도 있는데요. 그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작하면 이렇게 선 커튼도 자동 올라오고, 한 번 내리면 선 커튼 내려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창문이랑 뭐 어린아이들이 이제 문 갑자기 열 수 없게끔 차일드락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창문이랑 문도 다 안 열립니다.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인데, 시트하고 백밀러하고 핸들, 여기는 핸들은 조작하는 건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아래 안쪽 바깥쪽 그것까지 해서 다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셋 1번을 누르시면 이제 1번에 기억돼서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거 만져 놓더라도 1번 한 번만 누르면 이 자세가 들어가고 2명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셋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계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키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 키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이 설정들을 얘가 다 맞춰주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미세 조절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맞출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문 잠그시는 방법은 딱 내려서 이거 이렇게 한번 누르면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잠가도, 이거는 잠금 버튼이고요. 열 때는 그냥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당기면 이제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데, 창문도 요 키로 요 잠금 버튼을 길게 좀 누르고 계시면 창문이 자동으로 닫혀요. 뒤에 이 커튼까지 같이 올라가요. 요거 이제 시트 조절하시는 버튼인데, 요건 뭐 앞, 뒤, 위, 아래, 뒤쪽, 그다음에 등받이.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요. 뒤로 위아래 움직여 보이죠? 네. 요거는 안마, 시트에 있는 안마를 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이제 요추 있는 쪽에 안쪽에 이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앉아서 하시면 느낄 수 있고 위아래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옆에 있는 버킷 시트를 조여주거나 풀어주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조작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또 옵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고스트 도어라 그래서 컨비니언스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문이 살짝만 걸쳐서 들어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닫히는 옵션이 있고요. 요즘 차량들은 주유구 버튼들이 없고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디젤 차량에서 50요소수 넣는 데가 있고요. 그냥 닫히고. 이 뒤쪽에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어요.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일단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 러게지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누르면 이렇게 눌려지거든요. 네. 빼서 이쪽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좌우에 그래서 당겨가지고 커튼을 가릴 수 있는. 여기 안에 보시면 소화기 있고요. 여기 타이어 키트 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뭐 지렁이라는 걸 때울 수도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타이어 자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배터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3열 시트를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올릴 수 있는 버튼이고, 요거는 2열도 전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2열에 지금 뭐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걸리면 자동으로 멈춰요. 다시 올려주면 다시 올라오고, 이쪽에도 3열에서 이렇게 틱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뒤로 움직이는 거. 조석벽은 조석벽에 있고요. 야, 선생님 3년 굉장히 좁은데요? 애기들밖에 못하겠다. 3열은 한 150 정도 이상은 타기 좀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렁크 닫는 버튼이고, 이걸 누르면 지금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접혔죠. 네. 이걸 누르면 차 문이 이제 같이 잠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이 트렁크 높이를 사용자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최고로 올라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우리 주차장,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닫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 높이까지만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다시 바꿀 수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렇지. 세팅이 된 겁니다. 이 시트에 보면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누르면 3열에 타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뒤로 밀 때는 시트만 이렇게 밀어주면 등받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리고 요 위에는 여기 어깨 부분에 있는 요거는 이제 3열에 있는 사람이 내릴 때 요걸 이렇게 뒤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여기에 이렇게 안전벨트 끼울 수 있는 클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고리는 이제 차량이 이제 전원이 없을 때 뒤에 사람이 이제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뒤에서 당겨주면 똑같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요. 여기는 D시트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 이건 D시트 이제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두 가지. 다른 거는 전동인데, 이 앞뒤로 미는 거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으로. 이걸 이렇게 올려서 앞뒤로 움직이셔야 되고. 여기에 후석에 있는 이제 열선이랑 통풍 시트,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USB 두개 있고, 220V 이제 꽂을 수 있는 요 코드가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유용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와트 수가 높지 않아서 뭐 온열기구 이런 건 안 되고요. 뭐 노트북 충전이나 핸드폰 충전, 뭐 선풍기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운전석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이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고 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7인승인데 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갑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조금이나마 좀 뒤에서 대방감 있게 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가 좀 쪽으로 뭐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GV80 디젤 이제 풀옵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잠깐 좀 운전을 해봤는데 확실히 굉장히 고가이고 좋은 차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이 되게 탐나는 차량이긴 합니다. 근데 차값이 너무 비싸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차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tion!